F, could, F, 그 알파벳 소리 어렵지 않아요. 영어의 시작 알파벳과 파닉스. 시작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재밌게 가르칠지 엄마와 아이가 피로감 없이 알파벳 소리들을 배울 수 있는 파닉스 구구단과 정말 가성비 좋은 정말 최고의 알파벳 교구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치고 싶은데 큰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거나 제대로 가르치고 싶으신 대한민국 모든 엄마표 선생님들과 영어 선생님들께 30년 가까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쌓아왔던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영어 수업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줄리 영어 기시 원장 기브앤기브 줄리쌤입니다. 우리말을 배우려면 한글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영어를 배우려면 알파벳을 익혀야 되겠죠. 그렇다고 알파벳만 배운다고 해서 한글처럼 쓸 수 있거나 읽을 수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벳 26자에는 각각의 사운드 소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A는 에, B는 드, C는 크 이렇게요. 많이 들어보셨죠? 파닉스라는 것이 결국 이 알파벳 소리들을 익히는 그 소리들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단어를 읽는 거예요. 한마디로 글자를 읽게 하는 하나의 공식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식하니까 왠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사실 저도 공식하면 수학이 생각나서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긴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영어 파닉스는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대부분 어떤 규칙적으로 돼 있어서 그 규칙적인 부분들만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주시다 보면 습득에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기계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많이 지루해져서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알파벳과 파닉스 단계에서는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영어 교구들을 사용해서 재미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파닉스 송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3분 안에 외울 수 있는 파닉스 구구단이에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너무 귀엽죠? 이 노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입니다. 옆에서 보시는 게 파닉스 구구단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알파벳 음가송을 익히게 해주시고 일단 모음으로 시작해서 5단까지 알파벳 음과 단어 등을 외우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구구단처럼 비트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으세요. 예를 들면 뭐 2는 2, 2는 4 이것처럼요. 아이들에게 1단을 해볼까 하면 아이들은 A, apple, E, egg, I, igloo, O, ox, U, umbrella 이렇게 하고 있어요. 2단도 마찬가지죠. 6단부터는 조금 재밌습니다. A, N, eng, E, N, eng, I, N, ing, O, N, 옹옹옹, U, N, 엉엉엉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파닉스 구구단을 암기할 때 함께 하시면 좋은 하드바 교구를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건 하드바 팝시클 막대기예요. 인터넷에서 하드바라고 치시면 컬러도 있고 나무색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단수를 붙여놓고 1단부터 16단까지 아이들에게 하나씩 뽑게 해서 나온 단수의 파닉스 구구단을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냥 순서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랜덤으로 아무거나 고르게 하면 긴장감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두구두구두 흔든 다음에 아이들이 하나를 뽑아서 10단 이렇게 나오면 10단에 있는 파닉스 구구단을 외우게 됩니다. 알파벳 기본 소리 26개를 익힌다고 해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책을 읽거나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파벳 26자와 이 알파벳이 만들어내는 사운드들은 4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게 크게 어렵지는 또 않아요. 아이들이 한글의 원리처럼 자음의 기역과 모음의 아가 만나서 가가 되는 것처럼 영어도 예를 들면 단어 캣이 있다고 하면 C가 내는 소리 크, A 내는 소리 에, T가 내는 소리 트 이렇게 세 가지의 소리를 합쳐서 하나로 합체하면 크, 아, 트, 캬 이렇게 발음이 되고 캣을 소리 나는 대로 영어를 쓰는 연습을 시키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익혀서 그 소리들이 결합해서 내는 소리를 읽고 쓰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파닉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파닉스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파닉스는 구구단 공식처럼 되어 있어서 기능적으로 외우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매일 사용하는 말이나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사실입니다. 엄마표로 처음 시작하실 때 쉬운 알파벳을 가지고 아이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입니다. 빨리 익히게 해서 혼자서 읽게 하는 독립 리딩이 되게 하고 혼자서 책을 줄줄줄줄 읽게 하고 싶은 엄마의 욕심 때문인 거죠. 이제는 천천히 재밌게 제가 알려드리는 게임들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알파벳 타일과 알파벳 보드게임이에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타일은 다이땡에 가시면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있어요. 정말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쓰는 타일인데 여기에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121개의 예쁜 타일 알파벳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3,000원의 행복이죠. 타일 위에는 시중에서 파는 알파벳 스티커를 붙이셔도 되고요. 유성 매직으로 쓰셔도 되세요. 저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붙이게 했더니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A, B, C 이렇게 알파벳 말하기 아웃풋이 되어서 좋더라고요. 타일 알파벳이 다 만들어지시면 이렇게 A4 복사용지 같은 곳에서 대문자, 소문자, 보드판을 만드셔서 아이들과 함께 빙고 게임을 하시거나 대문자에는 소문자를 올려놓고 소문자에는 대문자 올려놓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알파벳은요. 알파벳과 기본 소리, 단어 이렇게 3종 세트로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A, apple, B, bear, C, cat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한 아웃풋이 되겠죠? 두 번째는 하드바 알파벳 찾기 게임이에요. 여름에 더울 때 하드 많이 드셨나요? 많이 드시고 버리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면 많이 아까우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또 아주 요긴한 영어 교구템이 되거든요. 버린 건 어쩔 수 없으니 가격도 착한 요 아이를 인터넷에서 하드바 이렇게 치시면 예쁜 컬러도 있고 나무색도 있으실 거예요.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하드바 위에 알파벳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적어주시고 아이들에게 대문자하고 소문자 이렇게 두 개를 뽑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뽑을 때 엄마나 선생님은 통을 아까처럼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두구두구두 추임새를 넣어주시고 긴장감을 주시면 재밌겠죠? 아이가 이렇게 뽑은 게 대문자와 소문자와 짝꿍이 맞으면 아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하드바를 이렇게 다 줍니다. 그리고 하드바를 많이 가져간 아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알파벳, 음가, 단어를 이렇게 말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아이가 이길 때마다 아이에게 좋아하는 과자나 캔디를 상으로 주시면 아이가 계속해서 이 게임을 하고 싶어지겠죠? 세 번째는 할리갈리종 대소문자 찾기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할리갈리 게임이죠. 할리갈리종은 인터넷에서 강아지 훈련종이라고 치시면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제가 하나 데리고 왔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을 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은 이렇게 할리갈리 종과 아이스크림 대소문자 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밑에 아이스크림 콘도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위에 크림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게임을 할 때는 이 카드들을 바닥에 이렇게 다 글씨가 아래로 가게 하셔서 게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뒤집어 있는 카드들 중에서 이제 엄마와 아이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 카드들을 하나씩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아이들이 A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음가, 단어 순으로 말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카드를 뒤집었는데 그게 A가 나왔어요. 그러면 A, apple 이렇게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 아이 순서가 되면 또 아이도 뒤집어 있던 카드를 가지고 하나를 다시 뒤집어서 그걸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 뒤집으면서 보다 보면 대문자와 소문자가 맞는 카드 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짝을 먼저 본 사람이 할리갈리종을 치고 그 맞춘 알파벳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긴 사람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상으로 주시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오늘 보신 이 카드는 제가 줄리영어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려보려고 해요. 예쁘게 만드셔서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실 때 재미있게 게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알파벳 자석놀이입니다. 이건 알파벳 자석 파닉스 블럭이에요. 알파벳과 파닉스를 배울 때 아주 유용한 교구템이랍니다. 어떤 단어 카드든 카드만 있으면 아이들과 카드를 보면서 블럭으로 단어를 먼저 만든 사람이 할리갈리 종을 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상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전 주로 아이들에게 종이컵을 하나씩 나눠주고 종이컵에 강냉이를 이길 때마다 하나씩 주곤 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주면 잘 안 먹는데 이렇게 게임으로 해서 이겨서 받는 강냉이는 어찌나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엄마표 영어의 성공과 최고의 장점은 저는 티칭이 아니라 터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이들과의 교감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처음 알파벳과 파닉스를 시작할 때 무조건 많이 빨리 해야 된다는 초점에 두시지 마시고 영어는 재밌네, 엄마랑 하니까 즐겁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서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게임들로 아이들의 마음을 영어는 정말 재미있는 거네 라고 터치해 주시면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알파벳 은가송 파일과 아이스크림 알파벳 파일은 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알파벳 게임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재밌고 즐겁게 하는 그날까지 줄리쌤의 초등영어 비법 초영비 줄리영어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브앤기브 줄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